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누가 봐도 참 이게 정상적인가? 저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예전에 이게 쿠데타잖아요, 그렇죠?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실패를 하면 거의 사형이에요. 끌려가서. 근데 지금 제가 거의 이제 12시가 지나면 이제 계엄 발의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계엄령이 터진 지 한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윤석열을 12월 3일 날 즉각 체포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방법이 없어갖고 이 친위 쿠데타이다 보니까 경찰도 저쪽, 검찰도 저쪽, 뭐 국정원도 저쪽.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저들에게 시간을 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것들은 사실 끌려가고 그냥 예전으로 치면 쿠데타 반란을 일으켰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진짜 고문을 당하면서까지 그 죄값을 물었어야 되는데 저것들이 아직도 권한 대행을 하고 앉아 있고 참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정치의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모르더라도 이게 좀 아닌 거다라고는 다들 느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치 고관여층들은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을 수 있지만 정치를 한 발짝 뒤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윤석열과 내란을 쿠데타를 모의했던 자들이 윤석열을 가니까 그들이 다시 권한 대행을 하고 권력을 잡는 자체가 이게 뭔가는 잘못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느낄 거예요. 막 사람들,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소위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을 하고 있지만 뭔가 지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직무정지가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되면서 벌써 15일 이상 직무가 정지됐는데도 저렇게 뻔뻔하게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고 뭔가 굉장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전애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의 늪에 빠졌죠. 국힘당이 저는 국힘당은 자멸의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국힘당이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엄청난 비판을 합니다. 국힘당은 사실상 이번 윤석열 내란 이후에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이나 그 정치 세력들이 등장을 해서 국힘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힘당은 도로 친윤당이 되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 잘못된 그 배신자 프레임의 그 박근혜 탄핵 때의 잘못된 영향으로 자기네들이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윤석열 지키는 것이 국힘당을 지킨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본인들도 느끼는데 그 윤석열을 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그 끈을 놔야만 어떻게 보면 그나마 그 기사 회생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포기를 하고 윤석열과 사실 공범 관계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엄청난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죠. 먼저 지금 국힘당의 그런 형태들을 보면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은 내란 수계, 그다음에 그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 주요 종사자들, 임무자들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다 잡아들였죠. 근데 정치권들에 대해서는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지금 누가 봐도 권난동이나 윤상현 대놓고 태극기 집회해갖고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는 내란 수괴범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내란죄의 고발을 지금 12명에 대해서 내란죄, 내란 선전죄 얘네들은 지금은 별로 못 느낄 거예요. 이 내란 선전죄로 고발당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돌아올지 얘네들은 지금 못 느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지금 굉장히 답답하지만 닥치고 탄핵입니다. 탄핵만 빨리 진행돼서 대선만 빨리 진행하면 다 작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친리 쿠데타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죠.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법무부 장관 바뀌고 검찰총장 바뀌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우리 민주 진영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쵸? 거기에 모든 권력기관들 다 장악하는 순간 쟤네들은 자기 살 길 바빠서 술술 불게 되고 그동안 은폐했고 몰랐던 사실들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정치인들은 8명 지금 민주당이 고발을 했고 내란 선전죄 그 다음에 유튜버 4명 총 12명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뭐 열거를 해달라 그러면 권선동, 윤상현, 나경원, 박성훈,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서 뭐 시의원 뭐 이런 사람들까지 고발을 했고 유튜버들도 고발을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 지금이야 쟤네들은 뭐 자기네들의 권력을 잡고 있다 그러고 내란죄가 얼마나 내란 선전죄가 무서운지 모를 겁니다. 눈앞에 닥쳐야지 알죠. 그 다음에 저는 오늘 윤석열 정말 저 정도로 망가질 수가 있나 사람이. 주둥이로만 큰 소리 치고 리더란 위기 때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적어도 보수는 법을 준수하고 그러니까 국힘당의 보수가 아니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전통적인 보수는 헌법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고 누구보다도 국민들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보십시오. 법 미꾸라지 새끼가 지 법 기술이 이번 헌재의 탄핵 심판에 통하지가 않으니까 결국 한다는 짓이 뭐예요? 지지자들 총동원해서 나 좀 지켜달라 해요. 얼마나 추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가장 구질구질하고 추한 게 법 기술자들, 법 미꾸라지 새끼들이 헌재 탄핵 심판이 시작되니까 이제 목전까지 체포영장이 다가오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나 좀 지켜달라. 얼마나 이런 진짜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을 제가 뭐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중고등학생의 어떤 반장 학급 반장도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자기가 대신 그 반을 대표해서 책임을 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새끼는. 응? 진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내란 선동에 이어서 저 진짜 세 줄 이상 쓰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마지막으로 나 체포되니까 나 좀 지켜줘. 나 좀 지켜줘. 아이 미친 진짜. 이런 또라이 같은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한 거예요. 내란 친위 쿠데타에 이어서 내란 전쟁까지 펼치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노리는 게 그럼 무엇인가 이렇게 제가 지켜봤더니 지금 사실상 여러분들 대한민국은 내전 상황이에요. 진짜로. 이런 윤석열 같은
내란 사범도 쿠데타 세력들도 보호하는 대한민국 반민족적 반역자들과 피로 지킨 민주주의자들의 내전 마지막, 저는 지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이죠. 제가 보면 공수처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요거 좀 할게요. 지금 쟤네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국힘당이 이제 이순영 판사를 탄핵하겠다. 제가 국힘당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주제 파악을 해라. 니네 판사 탄핵 정족수나 채울 수 있냐? 너네 판사 탄핵 정족수나 채울 수 있어? 108석 갖고 무슨 탄핵이야 이씨. 어디서 본건이 있어갖고 탄핵하고 앉아있어. 야 최하 150명은 있어야 되잖아. 아니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니들도 뭐 어서 본건이 있어갖고 아니 어서 본건이 있어갖고 의결 정족수도 못 채울 그냥 여론전. 아니 민주당이 니네들 같이 뭐 배신자가 있을 것 같아? 니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여러분들, 얘네가 판사 탄핵을 여러분들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의결 정족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법사위도 못 통과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정청래예요. 법사위도 못 통과할 인간들이 뭔 씨발 판사 탄핵을 한다고 까불고 앉아있어. 법사위도 못 통과해. 안 그래요? 아니 판사의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거를 통과시킬 것 같아? 진짜 바보들. 얘네들은 의결 정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니네 법사위도 통과를 못해. 응? 뭐 알구나 까불라 이거야 내 말은. 진짜 무슨 동거는 있어갖고 야 민주당은 힘이라도 있지. 아무나 탄핵시키는 거 아니다. 알겠지? 정신 차려.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정진석이가 지금 상황 노릇을 한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최상목이를 혼내고 막 정진석이가 그런 상황 노릇을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사표를 낸다 그래갖고 제가 좀 취재를 봤더니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들이 정진석이 사퇴 낸다 그래갖고 다 좋아했대요. 다 좋아했대. 왜 좋아했을까요? 어제 정진석이 사표를 낸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전부 대통령실 전부 사표를 낸다. 왜 좋아했냐면 정진석 나가고 싶어도 지금 누가 봐도 여러분들 대통령실에서 탈출하고 싶잖아. 윤석열이가 돌아올 확률은 없어. 진짜 침몰하는 배에 같이 침몰하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잖아. 정진석이가 사표 낸다니까 이때다 싶어갖고 같이 줄 사표 내고 도망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갑자기 정진석이가 사표를 거두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얘네들은 진짜 울고 싶어. 왜냐면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 전까지만 해도 최상무기가 헌재 재판관을 2명을 추가 임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6명으로 버티다가 정영식이 됐든 김복형이 됐든 한 명만 반대를 하면 탄핵에 있어서 반대를 하면 이거 기각이 된다. 그래서 윤석열은 살아올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대통령실은 이거는 우리가 니들 탄핵시켜봐야 어디까지 탄핵시키는가 봐 그러면서 절대 임명 안 해주면 이거는 6명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확고했대요. 근데 느닷없이 최상무기가 2명을 임명하는 바람에 얘네들이 이제 희망이 무너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출 러시가 해야 되는데 울고 싶어갖고 아 이제 끝났구나. 전부 이제 자포자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안에서. 근데 갑자기 전용석이가 사표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고 싶어 죽겠는데 누가 뺨 때려주는 것 같이 오 예. 그런데 우리도 사표 하면서 냈는데 정진석이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참모들까지 다 좋아갖고 사표를 냈다가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수처 얘기 좀 할게요. 공수처 오늘 1년에 제가 받은 뭐 긴급 여러분들 뭐 어디 정보 그다음에 기자 공수처 출입 기자들 뭐 여기저기서 정보가 막 실시간으로 날라오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침에 오전에 10시에 공수처가 오늘 카니발 2대로 과천에서 출발했다. 이제 공수처 오늘 윤석열 체포 시도한다 이런 게 쫙 퍼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침부터 나갔죠. 근데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이제 2시가 가까이 오는데 공수처에 움직임이 없어요. 왜 움직임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사방팔방 이제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2시에서 4시 정도에 공수처가 진입을 시도할 것이다라는 또 메시지들이 막 떠요. 뭐 공수처 출입 기자들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정보과 뭐 이런 데서 공수처가 지금 뭐 올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공수처랑 어디랑 같이 움직여요? 국가수사본부가 같이 움직이죠. 국가수사본부가요. 서울경찰청 본청 있죠. 본청 경찰청이랑 서울경찰청이랑 전혀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 봤더니 국가수사본부가 딱 경찰한테도 어떤 내용을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하더라고요. 왜 그러면 경찰청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필두로 사실 이번 내란 사건에 개입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갖고 여기 본청이나 경찰청 이쪽에서도 정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흘러나오는 게 4시 안에는 진입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찰이 뭐 추가로 배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4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어떤 그 정보들이 들어왔냐면 공수처가 회군한다. 내 예상대로 오늘 오전에 제가 들었던 거는 공수처가 오늘은 찔러만 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 안에 공수처장이 집행을 협조 공문을 어제 뭐 보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상목한테 보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에 보냈고 그 다음에 총리실에 보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그 오동훈 공수처장이 하는 짓을 보면요, 분노가 치밀죠. 기대도 안 했지만 그냥 내일은 갈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내일 갔다가 실패하면 두 번째 도전할 시간이 없거든요. 내일은 반드시 내일 오전에는 친다라고 했어요. 제 정보에 의하면 내일 오전에는 체포가 거부되든 안 되든 무조건 내일 오전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부되면 어떤 이유로 거부 사유가 하면 그걸 보강해서, 왜 그러면 이 체포영장이 6일까지밖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일 오전에는 1차적으로는 무조건 들어간다라는 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인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들리는 게 있죠. 뭐가 있냐? 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형법 제110조와 111조를 전부 무력화시켰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얘기하면 형법 제110조는 대통령의 그 국방 뭐라 했죠? 비밀. 이건 직무상 비밀, 여기는 군사상 비밀. 110조는 군사상 비밀, 111조는 직무상 비밀. 이거 갖고 이제 얘네들이 여태까지 경호처가 뻗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를 무력화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장이 공수처의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공무원 박탈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엄청나게 괴로워한대요. 경호처도 여러분들 일부 어떤 경호처장이나 이런 몇 명만 여러분들 그 수뇌부들만 충성을 다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냥 공무원들이잖아요. 엄청난 지금 괴로움에 지금 빠져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 경호처 직원들이 있잖아. 그렇잖아. 경호처 직원들은 무슨 지금 죄야?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공수처 뭐죠? 얘 지금 누구죠? 경호처장이 누구죠? 이 경호처장은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 내란 혐의자예요. 경호처장은 지금 박종준이죠. 이 박종준은 내란 혐의자예요. 얘가 삼청동 안가에서 그 당시에 어떤 그 조지호 경찰청장이랑 뭐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만나는 중간 역할을 했던 게 이 박종준입니다. 그래서 박종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윤석열에게 이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직원들은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요,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왜?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하다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이거 자기네들 이거 겨우 박봉 생활하면서 공무원 생활했는데 나중에 연금 박탈되고 영원히 공무직을 못할 수 있는 이런 위기감이 있어갖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경호처 직원들이 민주당에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경호처 뭐 진짜로 실전에서 경호를 하는 사람들도 뭐 현장에 무기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경호처의 사물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민주당에 제보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제보를 하냐?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로움에 빠뜨리냐? 걔네들은 처음에 그냥 대통령이 어떤 체포영장이 청구돼서 자진 출두할 줄 알았대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리더니까 자진 출두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자기의 경호처 직원 공무원들과 지지자들을 앞세워갖고 지금 체포에 불응을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괴로움을, 그러니까 공무원들 희생양 삼고 국민들 희생양 삼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에게 좀 알아보는 사실이, 이건 좋은 사실이에요. 대통령실 안에 경호를 하는 건 경호처죠. 그 경호처 직원들이 뭐 무장한 경호처 뭐 다 합치면 뭐 500명, 뭐 직원들까지만 뭐 700명 이렇게 된다라고 해요. 권총을 착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 경호처 밖에 외곽 경비를 누가 하냐면 경찰이 합니다. 서울청 소속의 202 경비단이에요. 202 경비단이에요. 그 외곽.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문 입구부터 들어갈 때의 어떤 그 외곽 경호는 202 경비단이에요. 근데 202 경비단은 어디 소속이냐면 서울청 소속이에요. 서울청 소속이지만 202 경비단이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요. 근데 이제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경호처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얘네들은 소속이 어디예요? 서울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밖에 바리케이트가 겹겹이 설치되고 경찰들 막 지키고 있잖아. 그거는 서울 경찰청 산하 202 경비단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처음에는 가장 먼저 여기를 넘어야 된다는 우리가 관문으로 생각했잖아요. 아니 협조하기로 했대요. 처음에는 경찰끼리 대치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무적으로는 경호처의 지시를 받지만 법적인 지휘 권한은 서울 경찰청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가 체포를 막으라고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청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미 경호처와 함께 영장 집행을 막았다가는
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202 경비단 내부는 이미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우리는 협조한다. 경찰은 협조한다로 돌아섰대요. 왜냐면 경찰청장 모가지가 날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떤 조직이든지 조질 때 적장에 목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이미 조지호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날아갔잖아. 그쵸? 누가 잡아갔어? 왜 얘네들이 쪽도 못 써?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김봉식이를 국가수사본부에서 체포했잖아. 그렇잖아.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서 조지호랑 김봉식을 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수사본부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번 202 경비단은 무조건 이미 일선 경찰들에게는 공유가 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도 공무원인들인데, 응? 지금 굳이 자기가 손에 피 묻힐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좀 읽혀주고 갈게요. 저쪽에서 범 미꾸라지들이 계속 뭐 판사가 권한이 없다, 뭐 110조, 111조를 삭제할 권한이 없다 막 그러면서 시비를 걸어요.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취임을 했죠. 헌법재판관 정계선과 지금 조한창 재판관이 취임을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이런 이제 범미꾸라지들이잖아요. 뭘 하냐면 기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기피 신청.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는 탄핵 심리를 받지 않겠다. 왜? 저 사람들은 정당성이 없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피 신청을 낸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때도 기피 신청을 냈었어요. 강일원이라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재판관 기억나시죠? 강일원 재판관이 좌파 편향이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그 당시에 소송 대리인단이 그 기피 신청을 냈는데 헌재에서 어떻게 했다? 기각. 이거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오히려 이렇게 계속 헌재랑 싸울수록 죄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아마 윤석열 지가 임명한 누구죠? 그 정영식 뭐 김복현 이런 애들한테 이번에 아마 제대로 한 방 맞을 겁니다. 구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헌재에서 윤석열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탄핵되면 다 끝나요. 스계가 뭐예요? 우두머리잖아요. 우두머리가 탄핵돼갖고 대통령 지위를 잃고 감옥에서 영구히 썩으면요, 사실 이거는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일 안에 대선 벌어지면 가장 좋은 게 60일 안에 대선해갖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재판도 중지가 되고, 저는 그게 지금 바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제가 어제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쟁점을 봐요. 계엄 선포가 정당했냐, 정당한 계엄 선포였냐. 두 번째, 계엄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발표 지시가 정당했냐, 내용이나. 세 번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와 진입한 것은 위법사항이 없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요 네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법사위원장이 국회 대리인단이 하나를 추가합니다. 판사 체포. 판사들이 가장 열받아 하는 거. 원래는 이 네 가지로 윤석열의 탄핵을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를 더 추가했어요. 국회 대리인단이 판사 체포 등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를 상대로 윤석열이가 했던 조치, 예를 들어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거기에 김동연 부장판사를 위치 추적을 하고 어떤 체포하라고 했던 것들도 심리해달라라고 국회 대리인단이 올려서 이 5가지를 심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내일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2차 변론 준비 기일이거든요. 3일인데
아직도 아무것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편지 한 장 썼죠. 이렇게 틀딱들아 나 좀 지켜줘. 찌질이 윤건희 이렇게 딱 썼잖아. 틀딱들아 나 좀 지켜줘. 찌질이 윤건희 이렇게 썼잖아. 등신이죠. 그 다음에 저거는 내란 선동 편지예요. 저런 것든 뭐 얘기할 거 필요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초미에 또 관심사가 뭐냐면 쌍특검 어떻게 되냐, 그렇죠? 쌍특검도 중요하지만 저는 탄핵에 집중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민주당이 왜 쌍특검이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으니까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오잖아. 그럼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다가 쌍특검을 언제 올리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국가 애도 기간이 1월 4일까지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1월 4일까지는 최대한 정쟁은 피하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내란사태 진상규명에 이제 한 명 나머지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이제 그 압박을 가해야 되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문을 공개를 했잖아요. 이제 국정조사는 이미 내란 쿠데타 국정조사는 시작됐고요. 2월 13일까지 국정조사 장장 45일간 열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활발하게 국정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왜 그러면 4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이니까 지금은 국정조사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번 주에는 민주당 보좌진들이랑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준비 기간 이번 주.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국정조사로 내란 특검에 준하는 어떤 새로운 증인들을 출석시켜갖고 국정조사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은 물론 안 나오겠지만 윤석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이제 쌍특검 재의결 속도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국힘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그러면 내란의 어떤 공범이 되고 내란 정당이 돼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 독소 조항이 있다. 그 독소 조항을 없애자. 국힘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은 뭐죠? 딴 거 아닙니다. 야당 추천 특검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미쳤어? 민주당은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죠. 민주당이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싫어! 민주당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면 민주당이 아마 이 쌍특검은 일단은 딴 거 없어요. 민주당은 나머지 헌법재판관 한 명 임명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핵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은 무조건 최상목이한테 재판관, 헌법재판관 한 명을 계속 지금 먼저 추가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지금 1월 4일 국정조사와 함께 같이 진행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민주당이 날짜를 정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왔어요. 아마 윤석열은요, 제가 보면 이번에 들어가면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강하게 저항을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가 저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거는요, 윤석열이랑 김건희는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마 윤석열 뒤질 때까지 못 나올 겁니다. 단언컨대 윤석열은 죽을 때까지 못 나와요. 진짜 못 나와요. 왜? 평양 무인기 침투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군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체포돼 갖고 여러분들 탄핵되는 순간 술술 붑니다. 전부 윤석열이 시켰어요. 저 새끼가 시켰어요. 저 새끼가 시켰어요. 예전에 우리가
지금 극우로 변한 이문열 작가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여러분들 책 보셨죠? 거기서 나중에 엄석대의 제국이 무너질 때 어떻습니까? 그동안 엄석대가 벌였던 수많은 비리들이 마구 쏟아지죠. 그쵸?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는 순간 이것들이 나를, 한동훈이도 나를 배신했는데, 가장 측근이라고 생각하는 한동훈이도 자기를 배신했는데 이놈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이제 평양 무인기 침투 거의 이제 외환죄, 이거 외환죄는 진짜 이건 사형이에요. 국민을 볼모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랬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건 진짜 용서가 안 됩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권력 유지에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이런 인간들.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 계엄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과 2년을 더 살 뻔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이제 증언들이 마구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평양 무인기 침투도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외환죄가 가능하냐면 결국은 외환죄가 가능하냐면 북한의 도발을 일으켜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그런 거잖아. 계엄령을 선포해서 입법부를 장악을 하려고 그랬잖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도발을 유도한 거니까 전쟁을 유발했기 때문에 외환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가능합니다, 이건. 네. 그 다음에 오늘은 나머지 두 개. 저는 오늘 공수처에 하는 짓을 보면서 되게 뭐라 그럴까, 심란했었어요. 마음이. 그 마음이 심란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해도 되나?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고 우리가 87 민주화 이후에 나름 체계적인 어떤 헌법 체계와 민주주의 체계가 잘 정립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좀 자괴감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피해로 쟁취한 5.18의 어떤 그 광주의 희생과 광주의 희생으로 이어진 87 항쟁이 결국은 군부 독재를 종식시키고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같이 성공을 시키면서 나름 민족 체계를 잘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라는 반헌법적인 권력자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술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주의가 이렇게 허술한 거였나? 저는 오늘 그런 자괴감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모를 꾸미고 쿠데타를 일으킨 놈이 저렇게 아직도 뻔뻔하게 한 달 동안 잡혀가지 않고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고 그 내란 수괴와 함께 공범들이 권력을 이양받아갖고 권한대행을 하는 걸 언제까지 우리가 이 민주주의의 모순 아닌가?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무기력했고 헌법을 무기력화하고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을 하려 했던 이런 내란 수괴를 하나 체포하는데 이렇게 국민들이 모두가 노심초사하고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아니거든. 윤석열이라는 내란 수괴범 개인을 체포하는 건데도 이렇게 힘들어서 대한민국 공권력이 살아있나? 응? 이래놓고 무슨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러고 정의가 있고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저도 오늘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어요. 우리가 헌법, 우리가 제가 얘기했듯이 개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권력을 잡고 이런 허술한 민주주의 법적 체계를 좀 잘 잡아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개헌하면 무조건 권력 구조의 개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정말 이런 잘못된 내란 수괴들 영구 뭐죠? 감형이나 사면 없는 것도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공권력이, 나는 진짜 이번에 영웅이 나올 뻔한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의 봄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계엄, 그 12.12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 보셨죠? 서울의 봄을 보면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탱크를 몰고 나갔으면 진압을 할 수 있었고, 몇 번의 역사적인 순간순간이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된 정신 똑바로 박힌 한 명의 사령관만 있었어도, 윤석열이가 계엄 선포하는 순간 국회에서 해제가 됐는데 계엄 2번, 3번 외치려고 할 때 바로 윤석열 체포하는 계엄 사령관이 있다든가 특전 사령관이 있었으면 그 사람은 영웅이 됐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는 5년짜리 머슴을 뽑았지, 윤석열을 5년짜리 머슴을 뽑아놨더니 황제로 자기가 등극을 해버렸어요. 정말 그때 제대로 된 군인 정신을 갖고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을 체포하고 모든 내각을 체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 특전사령관이 됐든 수방사령관이 됐든 계엄사령관이 됐든 육군 참모총장이 그 합참의장이 됐든 누군가가 나서서, 저는 합참의장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계엄령이 해제된 다음에 합참에서 다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군 지휘권을 이양받았거든요. 그때 윤석열을 즉각 체포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합참에서 윤석열을 체포해야 됐었다고 생각을 해요. 못하더라고요. 여러 번 할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내란 수괴를 즉각 체포 하나 못해갖고 한 달째 국민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고 대한민국의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사실상 여러분들 지금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부가 보입니까? 뭘 합니까 쟤네들이? 국회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가 있어요? 저는 대통령실에 있는 애들 지네가 근무를 왜 합니까? 뭘 하는데? 무슨 수석 뭐 할 건데? 뭘 할 줄 아는데? 윤석열에게 아부나 떨 줄 아는 새끼들이 윤석열 잡혀가면 대통령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저놈들은 사실상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애들은 사표를 낼 게 아니라 조사를 받아야 될 놈들이에요. 저는 내란 공범들이잖아요. 윤석열과 함께 보조를 맞춰갖고 대통령실에서 외환 또는 내란에 가담했던 자들이 분명하잖아요. 왜 국민들의 혈세를, 세금은 국민들에게 월급 받고 윤석열 범법자에게 충성하는 저런 놈들에게 왜 월급을 줘야 돼요? 닥치고 다 체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재명 당대표는 정말 죽다 살아나는 고비를 많이 넘겼죠. 정치를 보면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정치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치에 대해서 좀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민주 진보 진영으로 살고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365일 중에 5일 기뻐요. 5일 기뻐요. 나머지 300일은 늘 우리는 불안과 초조와 걱정에 휩싸여서 정치를 바라봐야 돼요. 근데 그 5일의 기쁨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대를 하고
국힘당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예전보다 민주 진영이 여러분들 기울어진 운동장 51대 49 이런 싸움을 우리가 늘 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엄청난 연대 의식과 대한민국 안에서 수구 세력들을 코너에 몰아넣은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예전엔 여러분들 모든 국회의원 선거나 불과 여러분들 15년 전만 해도 잘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과 15년 전만 해도요. 국회의원 선거 수도권에서 하면요.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국힘당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선도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었어요. 우리가 사실 지금 국힘당 지지자들을 이찍하죠. 사실 늘 우리가 2번이었어요. 우리가 1번을 차지한 거는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국힘당을 이기면서 의석수로 앞서면서 1번이라는 기호를 받은 거는 그렇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이직 생활을 한 거는 우리가 더 오랫동안이죠. 2016년부터 우리가 사실상 이제 8년밖에 안 됐어요.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국힘당을 제압하기 시작하거든요. 수도권에서 이제 의석을. 이명박 때만 해도 수도권에서 이명박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80몇 석을 얻었거든요. 그 다음부터 막 40몇 석, 19석, 뭐 20석 미만으로 막 줄이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의외로 대한민국의 저 보수의 탈을 썼던 저 악마 새끼들이 쟤네들은 점점점 극우 정당이구나라는 이미지. 그러니까 저것들이 준동을 하고 난리는 치고 굉장히 시끄러워지지만 파이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 민주 진보 진영은 과거에는 무조건 모든 선거에서는 국힘당 하나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야권이 연대를 했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지 않아도 지난 대선에서 비록 0.73% 차이로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에서 졌지만 우리가 심상정 정도 아쉽지 않게 우리가 선거를 치렀잖아요. 결과론적으로는 심상정이가 80만 표를 가져가면서 우리가 대선 패배를 했지만 그만큼 민주 진보 진영이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싸워도 보수를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은 마련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 게 부정선거 프레임은 사실 우리 민주진영 프레임이었어요. 그쵸? 2012년 대선 때 박근혜랑 문재인 대통령이 붙었을 때 그때 국정원이 동원돼 갖고 댓글 조작을 하고 그래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해 갖고 부정선거를 획작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지배적이었어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저는 뭐냐면 우리가 2012년 이후에 박근혜에게 정권을 넘겨주고 우리 민주진영이 정권을 잡고 다시 윤석열이 잡았죠. 오히려 대선을 저쪽이 2번 이기고 우리가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우리는 부정선거의 의혹에서는 우리는 벗어났어요. 쟤네들은 지네가 대통령을 3번 중에 2번을 차지하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야기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져서 그런 거예요. 저희도 옛날에 다 수개표 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기억나시죠? 우린 무조건 수개표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쑥 들어가기 시작하냐? 우리가 2016년부터 이제 총선에서 이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놈들이 총선 패배 이후에 사실상 국회의 입법권이 민주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이제 부정선거, 행정부 권력은 지네가 국민들 선동, 국민들 갈라치기, 영혼함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이런 온갖 취약하고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선거를 유리한 판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지역구 선거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가 탄핵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요.
결국 누구의 잘못이에요? 국힘당 잘못이에요. 왜 국힘당 잘못이라고 저는 얘기하냐면요. 대선 후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망가진 정당을 개혁이나 혁신을 하지 않고 어디서 용병 도라이 새끼 하나 데려다가 대통령 시켜갖고 권력을 잡아갖고 그 권력을 공유하고 나눠 처먹다가 같이 지금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늪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쵸? 권력은 내주주기 싫고 민주당 권력 잡는 건 도저히 못 보겠으니까 어디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또라이인지 정신 이상자인지 검증도 안 된 새끼 데려다가 영웅화 만들어갖고 저 정당은요 2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하고 저쪽에서 나온 대통령들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전부 구속되는 놈들입니다.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 확실시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나랑 할 건 딴 거 없어요. 선거운동 간단합니다. 무슨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내냐. 이거 하나면 사람들이 다 공감합니다. 구속시킨 정당 2명 탄핵시키고 무슨 주제로 무슨 낯짝으로 또 대선 후보를 내냐. 이거 하나면 국민들한테 다 공감돼요. 저 정당에서 무슨 또 이번에 또 대선 후보를 내? 왜 조기 대선을 합니까? 윤석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갔습니다. 그쵸? 저는 윤석열은 이제는 뭐 지가 버텨봐야 이제 하루 이틀? 그 정도? 윤석열은 끝났어요. 쟤네들도 윤석열이 끝난 걸 알아요. 이미 조중동, 검찰, 미국, 국힘당의 원조 뿌리들은 이미 윤석열을 다 끝냈습니다. 그럼 윤석열은 간 거죠. 그럼 윤석열과 함께 했던 정치 세력들도 이제 역사에 의해서 퇴장을 해야 되는데 이놈들은 퇴장할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제 윤석열은 윤석열, 국힘당은 국힘당 그런 전략을 쓸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그들이 살아가는 생존 방법이니까. 제가 가장 분노스러운 거는 윤석열은 가더라도 국힘당은 남는 거예요. 이런 정당을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어떤 분들이 자꾸 비례만 날아가는 거다라고 해서 제가 나는 정당 해산되면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날아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정당이 해산되기 때문에 그 정당에서 당선돼서 배지를 단 사람들은 전부 무효 처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자꾸 비례만 날아간다 그래서 아니야. 우리가 정권 잡으면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대한민국 최대 재보선 선거가 벌어집니다. 저는 진정한 내란 진압은 국힘당 해산시키는 거예요. 국힘당 해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 기준이 국힘당에서 공천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아마 해산에 해당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윤석열만 없다 그래갖고 세상이 변합니까? 박근혜 하나 구속시켰다고 세상이 변했어요? 제가 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너무 거대하게 촛불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 사회 대변화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안 돼. 제가 왜 이런 건방진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거대 담론으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무엇이 변했냐라고 하면서 뭐 회의론적인 시각을 하고 이번에야말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 제대로 된 대한민국 사회대 개혁으로 가자. 지금 진보학자들이나 좀 왼쪽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벌써부터 굉장히 많이 꺼내요. 순서가 잘못됐다.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을 얘기하면요 진보가 분열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저를 욕할 거예요. 저 새끼 진보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진보라고 하는 애들의 습성을 알거든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 대개혁을 주장하면요, 그 화살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결국은 민주당으로 옵니다. 뻔한 거예요. 결국은 양당 기득권 정치 척결하자, 이런 개소리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뻔히 얘네들의 수법을 알아요. 아니에요. 저도 윤석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 원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노동자가 살만한 나라, 안전한 나라, 억울한 죽음을 겪지 않는 이런 누구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힘당이 없어져야 돼요. 어떤 사회 대개혁과 변화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하면 국힘당부터 없애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끄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국힘당을 존재시켜놓고 대한민국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힘당 존재가 대한민국의 악의 축의 카르텔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은 100석을 갖고 있어도 150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제압할 수 있는 사회 연대적 카르텔을 갖고 있고, 수많은 기득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힘을 갖고 있어요. 저는 입으로만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사회 비판,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윤석열 탄핵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말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뭐 글 쓰시는 분들, 사회 시민운동가들, 좋은 얘기죠. 순서가 잘못됐다. 국힘당만 없으면 대한민국이 노동자가 잘 사는 나라, 노동자가 손가락질 받지 않고 노동이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는 나라, 반드시 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귀족노조예요. 이 귀족노조라는 말을 만든 이런 나라가 얼마나 창피하냐고요. 응? 귀족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귀족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등신들아, 그냥 노동자 월급 좀 많이 받아가는 거 눈꼴 씌워갖고, 응? 노동자는 개처럼 일하고 소처럼 일해갖고, 개처럼 일하고 소처럼 일해갖고 그냥 적당히 입에 풀칠만 하고 사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관념이잖아. 노동자가, 야, 노동하는 새끼가 1억 벌어, 응? 몸으로 하는 노동이 넥타이 매고 화이트 칼라들을 키보드 두드리는 노동보다 그 노동의 가치가 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키보드 두드려갖고 1억 받으면 와 해주고, 어디 공장에서 제조업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1억 받으면 야 무슨 1억이나 줘? 노동을 천시하는 사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하고 사회가 정의롭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누구나 사람 대우를 받고 그런 사회가 됩니까? 왜 이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생겼어요? 국힘당 때문이에요. 국힘당 때문. 이 모든 게 악의 그릇, 악의 뿌리. 저는 우리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여기저기서 엄청난 그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그 압박이 어디로 들어오냐? 민주당으로 들어와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보세요. 결국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시민사회 연대들이 민주당에게 엄청난 압박을 가할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촛불에 의한 대통령이다. 윤석열 탄핵을 촛불이 시켰다. 그러니까 촛불에 이제 청구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민주당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 왜 정의당을, 심상정과 정의당을 그렇게 저주했는지 아세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내가 심상정을 욕할 때 가장 분노했던 게 욕하는 시점이 뭐냐? 민주당과 국힘당을 동일시하는 저런 게 무슨 진보 정당입니까? 아무리 양당 기득권이라고 해도 어떻게 민주당과 국힘당을 동일시하면서 양비론을 펼치고 양당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똑같이 공격을 합니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진보라고 하면
국힘당을 민주당과 손을 잡고 국힘당을 없애면 자연스럽게 정의당과 진보가 크는 겁니다. 제 말 틀려요? 민주당이 보수의 자리로 차지해야지 진보의 확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서는 진보 정치가 실패를 하냐? 진보가 아닌 민주당이 진보의 영역에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민주당이 진보도 아닌데 국힘당이 보수의 탈을 쓰다 보니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 되다 보니까 진짜 진보 정당들은 아예 빨갱이 정당이 돼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보 정당에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국힘당이 괴멸되면 어떻게 돼요? 누가 봐도 민주당은 찐 보수 정당이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에서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좌파적 사회주의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회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회민주주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민주주의 보완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공의 이익을 더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민주당을 압박을 하면서 보수와 진보가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고 무조건 양당 기득권 세력, 그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왜? 집권 세력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집권했다는 이유만으로 심상정이나 걔네들이 국힘당과 손을 잡고 얼마나 그 당시에 조국을 공격을 하고, 적어도 학살 정당,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던 정당과 손을 잡고, 그런 정당은요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지네가 얘기하는 그 진보는 가짜 진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두환의 군부 친일 반민족 쿠데타 세력들과 손을 잡고 민주정당을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좀 한 발짝 앞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벌써부터 윤석열 탄핵은 사실 기정사실화 해갖고 시민사회에서는 제가 어디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냐면요, 한경호의 어떤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벌써 그래요. 한경호의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조선일보도 아닌데 벌써부터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제어해야 할 권력형 권력을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구조를 견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쟤네들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이 무엇을 변했네, 또다시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배출했다라고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문제를 삼는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윤석열을 배출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니에요. 국힘당을 그 당시에 해산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해갖고 윤석열을 데려다가 다시 집권을 한 거예요. 제 말 맞죠? 박근혜 탄핵과 동시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을 정당 해산을 시키거나 괴멸시켰으면 윤석열이라는 이런 작자는 나오지 않아요. 늘 박근혜라는 겉에만 모가지만 날리면 되는 줄 알았던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 이번에도 그랬잖아. 윤석열 날리면 국힘당이 없어지나? 이번만큼은 딴 것도 아니고 정당 해산의 가장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저 반민족 세력들, 민족 반역자들, 친일파 무리들, 쿠데타 세력들, 국민들을 학살한 원흉을 갖고 있는 저 정당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 늘 저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고, 저들에 의해서 배지가 날아가고, 저들을 잔대할 수 있는 윤석열과 함께 같이 날릴 수 있는 해방 이후에 처음의 기회입니다. 저는 국힘당 정당 해산을 시키는 것은 거의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들을 처단하는 거나 똑같은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단 한 번도 권력을 놓지 않았던 민족 반역자들이 반공에 기대서 이승만에게 붙어서
미군과 이승만에 붙어서 반공에 기대서 기생을 했고, 그들이 쌓아놨던 권력과 부를 통해서 박정희를 찬양하면서 독재자들에게 아부를 떨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고, 그 권력이 전두환으로 이어졌고, 그 전두환이 노태우로 이어졌고, 3당 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으로 이어졌고, 그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에게 10년 동안 정권을 뺏겼다 그래갖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서 전직 대통령을 자살하게 이르기까지 했던 무지막지한 집단입니다. 저들을 언제까지 대한민국 정당으로 인정을 할 겁니까?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저런 놈을 감싸는 정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거대 담론, 사회 대개혁, 저는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은 국힘당 정당 해산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악의 축을 없애면 대한민국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술술 돌아갑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 개혁해야죠. 검찰 개혁해야죠. 국힘당 없어져 봐요. 언론이 빨아줄 정당이 누가 있습니까? 국힘당이 존재하니까 국힘당과 언론과 검찰이 삼위일체가 돼갖고 그들이 민주진보를 탄압하고 조작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자네들은 비상계엄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탄핵은 반대하는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다 보니까 내란의 늪에 빠진 거죠. 그렇지 않아요? 완전 내란의 늪에 빠졌어요. 치명적인 악수를 드는 겁니다. 이런 게 모든 게 기록에 남아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어제도 잠깐 소개시켜드렸지만 정당 해산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내란의 우두머리는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위기가 이렇게 큰 기회가 될지.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하나 작살내는 거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힘의 정당 해산이 돼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민족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 속으로 국힘당을 없애게 하는 거. 그거야말로 영호남이 이제 더 이상 지역 갈등으로 갈라치기 당하지 않고, 남녀가 갈라치 나쁜 정치를 하니까 국민이 분열되는 거예요. 정치는 끊임없이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왜 국민이 양극화되고 왜 국민들이 분열이 되냐? 벌을 받아야 될 놈들이 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짓거리로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게 영남 기득권 세력들입니다. 저 국힘당이 TK가 없으면 저놈들이 기생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권이 가장 나쁜 짓거리를 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게 해갖고 자기 권력 유지를 하는 놈들은요, 더 이상 정당에 기반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단죄하지 않는 범죄들이 생기니까 또 다른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올해가 광복 80년입니다. 올해 광복 80년은 그동안 우리가 이루지 못했던,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피 흘렸던 우리 독립투사들의 한을 풀어주는 윤석열 탄핵과 함께 국힘당의 정당 해산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국힘당 제 소원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잖아요. 제발 투표할 때 사람 보고 한번 찍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겠다. 저는 윤석열 탄핵에 집중을 하고, 저는 국힘당 정당 해산 운동이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학현 대표님이나 우리 개국본이 꼭
국힘당 정당 해산의 선봉에 서서 정말 이런 내란 반란 수계를 옹호하는 정당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